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국내 증시는요,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이 나와줬지만 코스닥은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증권 검색어 상위권에 모두 경협주들이 오르면서 내일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협주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와 문자 그리고 톡스타 이용해가지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는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접수는 샵 0082번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문자와는 별개로 무료로 열려있는 톡스타 홈페이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일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종목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톡스타 홈페이지 이용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많이들 애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스타분들의 종목 추천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 11일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도 테마와 선춤의 최병곤 스타입니다. 피라미드과 하이에나 기법으로 주도 테마 선춤의 1인자입니다. 성장형 가치주의 레드선 스타입니다. 메가트렌드 주도주와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전문가입니다. 저점 신호와 추세 매매의 맥스 스타입니다.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로 안전제일주의 매매를 구사하는 전문가입니다. 데이트레이딩과 수익 매매의 골든루트 스타입니다. 오전장 주식 리딩과 국내 및 해외 선물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문가입니다. 성장주와 해외 선물 매매의 강민호 스타입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 가능한 종목을 선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모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총 5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릴 건데요. 이 시간에 저희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접수를 하실 때는요,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드릴 거고요. 문자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과 또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저희 보다 더 많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양지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먼저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8754님의 종목 볼 건데요. 18,500원에 태움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20%를 싣고 계시는데요. 우리 최병곤 스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움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태움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약세를 타가지고 전체적인 추세는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계속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오히려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이제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4월 달 정도에
18,000원 이하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바닥을 한번 잡았던 가격이라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특별한 이변은 없는 한 반전 시도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반전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주가가 19,500원에서 최소한 2만원권 정도 사이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흐름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대를 넘어섰을 때는 중기적으로 22,000원권에서 24,000원권까지도 목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19,500원에서 2만원 돌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은 22,000원에서 24,000원권까지 목표를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만 원 돌파 나와준다면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보유하고 가시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톡스타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최병곤 스타의 톡스타 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 갈 건데요. 5924님께서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십니다. 영풍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맥스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풍 지금 8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보니까 일단은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풍을 보니까요, 재무제표상 아주 우수한 기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풍의 지금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가 회사 규모가 기업이 상당히 규모가 커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BPS 자체가 지금 현재 160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잠깐 봤더니 현재 가격대가 80만 원대니까 BPS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과거의 파동,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았던 흔적이 한번 2012년도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은 게 최근에 그 81만 원대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들어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저항 라인이 현재 92만 원대가 저항 라인인데, 여기만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심선 쪽으로 붙이고 100만 원대가 넘어가서 위쪽으로 추세 저항 자리가 144만 원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는 대략 한 78만 원대로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진입을 하신 다음에 92만 원대의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대가 넘어가서 최대 140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풍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로 들어가도 좋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92만 원 돌파만 나와준다면은 100만 원 위로 14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손절가 78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매수에 성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갈 건데요. 7543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고민 있으신데요. 매수가가 4,640원이시고요. 비중은 80% 담고 계십니다. 지금 좀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시는데요. 최병곤 스타님. 예, 가격대는 괜찮은데 지금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약간 테마성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특히 요번에 5월 25일 날 북미회담이 무산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호재를 맞이하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대북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 대북주들이 계속 상승을 해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나올 거로 봅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지금 현재처럼 80%의 비중을 갖고 가시는 건 역시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4,650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상황을 좀 더 지휘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4,600원에서 4,65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보신다라면은 그 돌파 여부에 따라서 더 끌고 갈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중 축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 돌파 나오면은 좀 더 끌고 가는 걸로, 아니면은
뭐 더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쪽으로 대북주는 역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성파워텍 4,650원.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의 매수가 부근일 것 같은데요.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매수가 회복을 기다리셨다가 돌파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하겠습니다. EMW 2931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3,800원이시고요. 비중은 70% 싣고 계십니다. 자, 지금 골든루트 스타님을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잘 봐주실까요? 네, 지금 EMW는 올해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서 5G 네트워크 때문에 기대 상승감에서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또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는 눌림시 또 매수 3,800원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잡으셨는데 단가는 좋지만은 지금 현재 70%로 거진 몰빵 수준으로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을 조금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E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안테나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발생시켰지만 요즘은 5G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해주는 또 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알림 역할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미세먼지를 살균시키는 정화 능력까지 같이 겸해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요. EMW는 앞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상 1차 매도 시점에서 4,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지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홀딩을 하신다면은 위에 추세선을 뚫어버린다면은 7,500원 예전에 상승의 기대감에 의해서 고점을 찍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달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세가 많이 발생한 점은 좀 아쉽지만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유하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7,500원 돌파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가셔서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계속하겠습니다. 1024님께서도 지금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시네요. 대한전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레드선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네, 일단은 매수를 해도 되는데 분할로 좀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선두권 전선 업체죠. 뭐 초과학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전 손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일단 대한전선도 남북 경협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함께 엮여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요. 보시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건 좋지 않지만 일단 기술적 접근으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워낙 골고루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테마주의 관점에서 61선 부근에서 지금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좀 중기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등을 약간은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할로 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600원에서 한번 담아보시고 1,53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좀 더 한 번 더 담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가 1,380원 됐을 때는 좀 과감히 이탈을 하셔야 됩니다. 또 끝없이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목표가 이렇게 해서 분할로 담으셨다면 1,800원 정도 왔을 때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후에 또 좀 더 2차 목표가는 저희 LG사단 방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피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 이제 21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 최종으로 일단 한다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또 현명한 또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우선은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주가 보면요, 1665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우선은 1600원에서 한 번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1530원에서 한 번 더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와 목표가 잡아드렸는데요. 손절가 1380원, 그리고 목표가 1800원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3841님께서 크루드오일 진입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강민호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입가와 함께 방향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원유가 좀 급락을 심하게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와 미국이 생산량을 증가하면서 원유에서 이제 하락이 좀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한 음봉을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또한 큰 추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주고서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보고 있고 현재 일봉상으로도 음봉 양봉을 반복해서 그리며 박스권 구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기술적으로 걸리는 구간이 다 왔다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현 구간 64.90 라인에서 다시금 매도 추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지금 현 구간은 매수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보고 있고 64.90 대략 현재가의 매수 진입을 하신다면은 대략 한 65.30 라인까지 오늘 일봉상 대략 5일선까지 지금부터 한 40틱 정도 위까지는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아직 매도 바뀌었다 말하기는 어렵고 매도 추세는 이어가되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 65.30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는 매수 위주로 손절 대략 한 64.70 정도 잡으시고 65.30까지는 매수로 대응하시고 65.30부터는 다시금 매도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크루드오일은 지금은 매수 접근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4.90달러에서 매수 진입하시면은 65.30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렸는데요. 64.70달러 함께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0965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고민 있으신데요. 매수가 78,000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맥스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손실은 지금은 보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기다려보시면 아마 회복이 돼서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커다랗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자본 잠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회사 재무제표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겠고, 예전에 이 종목을 보니까 상담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했던 흔적을 보니까 과거에 이 추세의 지지 라인, 그러니까 추세의 지지 라인이 매수 핵점이라는 것은 바닥 신호가 들어온 자리가 2018년 4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추세를 넘기지 못했던 걸로 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추세를 넘기게 되면 위쪽으로 지금 현재 파동저항, 과거에 파동 지지 라인이었던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지점이 대략 79,000원대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신 지점이 78,000원대라면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과거에 들어가셨다면 2018년 3월달이나 2월달 경에 이 자리가 78,000원대가 이 부분엔 두 자리가 있었고요. 그 전에 들어가셨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해 오셨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보유를 해 오셔서 지금 현재 추세 돌파를 했고요. 최근에 추세 돌파한 자리가 5월 중순경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중심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고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다음 주나 빠르면 이번 주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음 주 정도에 이 79,000원대를 돌파하는 아마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 지지 라인을 깼던 과거의 추세 지지 라인을 깼던 대략 한 82,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라면 지금 때려야 한 7만 원대 지지를 받겠는데요. 이 7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보유해서 7만 9천 원대 돌파와 8만 2천 원까지 목표 설정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82,5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손절가 7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인바딥 1882님께서 매수를 하신 종목인데요. 35,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레드선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 인바디인데요. 뭐 체성분 분석 관련주로 현재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보면요. 일단 계속 그래도 좀 늘어나는 모습, 이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주가가 너무나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올라서 그만큼 또 빨리 밀려서 현재 좀 많이 밀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또 현재 경협주,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좀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성장성 프리미엄을 줄 가격대까지 왔다는 걸로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근데 50% 비중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일단 반등 시 무조건 좀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먼저 잡아드리면요. 38,850원 정도 됐을 때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표시를 해놨죠. 3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좀 반등 줬을 때 일부 이익을 보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손절가 38,850원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36,000원, 2차 목표가 45,000원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1392님께서 드림 시큐리티 매수하셨는데요. 6,10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싣고 계십니다. 최병곤 스타님. 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그 흐름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아마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께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올라갔다가 밀린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위치상으로 지금 4월 16일 날 10,000원 찍고 그때부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이제 주가가 반등 시도를 할 만한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신다면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고 또 오늘 그 매수를 하다가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 같으면은 오늘 장중에 산 거는 좀 높아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위치상으로는 그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상승을 기다리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6,500원권 정도에서 단기 저항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일단 좀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곤 스타께서는 좀 길게 내다보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6,500원까지는 목표가를 세워드렸는데요. 6,500원 돌파가 나왔을 때 또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최병곤 스타의 톡스타방에서 또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2320님께서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십니다. 유로FX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강민호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네, 유로 매수를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우선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 있을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부터 해가지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는 미국의 금리 발표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BOJ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라 볼 수 있겠고 아직 이슈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추세를 선점하기보다는 박스권 구간이 눈치 보는 시장이 이어질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긴 롱포지션 추세는 이번 주 한 말부터 끌고 가시는 구축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고 현재 저 또한 유로는 매수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이탈리아 정치적 이슈 또한 감소를 했고 이번 주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은 인상이되 금리 인상을 몇 차례 하느냐에 따라서 유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진하게 나오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일봉상 고점 찍고 박스권 구간에 접어들었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로는 크게 가기 힘들다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봉상 21선이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다시금 끌어올리려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은 힘들다 보겠고 박스권이라 보고 있는데 박스권 저점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이틀 전 저점보다는 위라 보고 있는데 대략 한 1.17650까지 하락 시에 매수를 잡으시고 손절가는 40팁 정도 잡으시고 대략 한 1.18까지 매수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로FX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계속 갈게요. 9388님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이수앱 지수를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1,700원에 잡으셨고 30%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최병권 스타님. 네,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종목의 상태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한 2달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좀 타줄지 여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요번에 바닥을 잡지 못하고 또 다시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 한 번의 급락보다는 찔끔찔끔 떨어지는 식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실 애초에 매수가가 뭐 13,000원대, 14,000원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면은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는 매수가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기다려보시되 이탈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버리는 거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노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적으로 10,000원 정도입니다. 10,000원이 뭐 살짝 건드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씩 며칠을 간격을 두고 결국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밀려나면은 다시 한번 2차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 10,000원이 완전히 이탈되면은 그때는 위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앱 지수 지금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때인데 딱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손절가 10,000원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6691님께서 CJ 대한통운 궁금증 있으십니다. 비중은 50% 싣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71,000원이네요. 골든루트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인수 소식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CJ 대한통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미국 물류업체, 로지스틱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에서, 오름세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실적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차트를 보자면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점에서는 현재 맞고 떨어지는 매도 시점이죠. 상각 수령 후에도 계속 떨어져 있고 저 같으면은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15만 원 정도 때 오면은 1차 매수, 17만 원대 매수하셨다면은 15만 원대 매수. 내려오면 올수록 한 2만 원 정도의 간격 차이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점 대비해서 쌍바닥도 형성이 되지 않았고요. 또 미국 물류업체 굉장히 큰 로지스틱스를 2,300억대에 인수를 했는데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이슈에 비해서는 크게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현상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개인이 17만 원 고점에서 50%로 갈 것이 아니라 10%씩 사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격에 몰빵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항상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CJ 대한통운도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고 좋은 매수 단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만 원대 너무 고점이지만은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내려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15만 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해 주시고 그 후부터 2만 원 간격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0109님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웰크론 지금 접수를 해주셨고요. 매수가가 6,200원, 그리고 비중을 50% 절반 정도 싣고 계십니다. 우리 최병곤 스타님하고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최병곤 스타님 다시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별한 악재가 뜨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 종목입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6,200원에 50% 비중을 실으셨다고 하셨는데 매수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무조건 물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오르는 거 보고 사시면은 그 상태에서 빠져버릴 경우에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중을 그렇게 50%씩 한꺼번에 실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한 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7,000원으로 급등할 수도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손해가 커지니까 결국 밑에서 손절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6월 7일 날하고 6월 8일 날 주가가 조정받을 때처럼 이렇게 내려올 때 분할로 매수를 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을 잡고도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대응하실 때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길 권하고 지금은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보고 싶으시다면은 최병곤 스타의 톡방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도 가겠습니다. 0589님께서 골드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데요. 골드 1301.8달러에서 매도로 2계약 중입니다. 어디까지 볼까요? 라고 하시네요. 강민호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표가 잡아주세요. 네, 골드 우선 1301.8 매도 2계약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짧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내일은 북미 회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북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품이 금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있을 금리 발표 또한 금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면서 수렴을 하는 구간입니다. 큰 추세는 일봉상 하락일지라도 현 구간에선 최근에 일봉상 도지성 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번 주에 있을 금리 발표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해가면서 현재 1301.8 대략 그 중심값에 수렴을 해가면서 일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평선을 상방으로 하방으로 깨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1301.8의 매도를 잡으셨다면은 지금 한 계약 정도는 지금 현재가에 청산을 하시길 권해드리겠고 또 나머지 한 계약은 추가적으로 이전 저가 1296까지 끌고 가거나 손절가는 대략 1301.8 진입가로 잡으시고서 매도 추세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청산을 다시 하시고 1301.8까지 반등 시에 다시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길게 볼 시기가 아니라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이후부터는 방향성이 진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길게 보는 방향을 상가 형제를 톡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지금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계약은 좀
안전하게 지금 청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나머지 한 계약은 1296달러까지 끌고 가시되 손절가 1301.8달러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테라젠 이텍스를 들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16,300원 그리고 비중 20% 싣고 계십니다.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고요. 거의 오늘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최병권 스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스타님. 네. 저희 지금 테라젠 이텍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최병권 스타님께 연락을 주셨고요. 지금 아무래도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 건데요. 우리 0249님의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양홀딩스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고요. 매수가가 지금 11,800원 그리고 비중 30% 싣고 계십니다. 레드선 스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스타님? 네. 네. 이 종목 한번 계속 상담을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수익 보고 계셔서 축하드리고요. 삼양사든가 이제 삼양바이오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인데, 크게 식품 부분 그리고 화학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양라면, 삼양식품과는 좀 다른 회사예요.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양사와 삼양 FMB 등이 있는데 주로 제당을 만드는 회사고요. 또 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전기차 경량화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일쪽 부분에서 좀 핫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연초에 이제 실적 부진에 좀 빠진 삼양의 계열사들이 사촌들이 경영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전장화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13만 8천 원까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13만 8천 원까지 1차로 홀딩을 하셔서 가져가시고요. 이제 30%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20% 이내로 가져가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보시고 나서 비중 10%를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홀딩을 해서 2차로는 1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10만 3천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좀 위험하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라젠 삼양홀딩스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테라젠 이텍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16,300원 그리고 비중 20% 싣고 계십니다. 최병권 스타님. 네,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급락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투자자께서는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15,500원이니까 16,300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요, 주가가 5월 17일 날 고압권에서 출발해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마감에 하한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분봉상의 진행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일 때 사실 뭔가 이게 착오가 있었다, 아니면은 회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서 다시 원추세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다음날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다시 결국 밀려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는 주가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작년부터 계속 상승했던 흐름에 지금 상승 부담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지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럴 때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가를 잡고 그 라인이 깨지면은 일단 억울하더라도 매도했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노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 기준가는 14,8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깨지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위험하니까 매도를 했다가 나중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14,800원 손절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매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 6824님의 궁금증에 문자 보겠습니다. 대우 플러스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맥스스타님. 네.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되나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봐봤더니 회사 내용이 지금 현재 기준가로 봤을 때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지금 기술적인 이제 분석으로 봤을 때 가격을 봐야 되는데 진입 가격을 봐야 되니까요.
봤더니 과거에 이제 추세를 쭉 그어보니까 최근에 부딪히고 돌파를 못한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6월 5일자로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릴 건데, 이 밀리는 가격대가 대략 이 파동의 고점 저항을 넘겼던 이 자리 925원대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이루었던 이 박스 구간의 자리에 이 저항대를 넘겼던 795원 자리 두 자리가 있는데요. 원래 매수를 했다라면 원래는 보통 이렇게 저점을 한 번씩 깨고 나서 힙소를 한번 주는데, 그 다음에 추세를 한번 넘겼다가 정배열로 이제 만들려는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추세를 지지를 껐으면은 이 시점에 추세의 맥점이 돼요. 그 지점이 대략 690원대인데 이미 이제 파동이 한번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BPS가 한 1,000원 미만대에 있으니까 1,000원 아래쪽에 오는 지지 라인 쪽 925원대와 그 다음에 분할로 795원, 800원대 초반에 이 분할로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 진입하신다면 저 구토 구간을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25원대 그리고 800원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7890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 매수를 하셨는데요. 2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싣고 계십니다. 최병곤 스타님. 네, 지금 현재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요. 28,000원이면은 거의 4월 18일 날 고점을 찍던 날이 28,050원인데 그 고점에 지금 사서 들고 계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어지간히 반전을 해도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기술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반전이 나왔을 때 2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서 일부를 좀 줄이십시오. 손절매가 아니고 좀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 찍고 돌아섰던 가격이 대략적으로 22,000원대 초반권이니까 그때 매도했던 물량을 그대로 현금으로 들고 계시다가 22,000원대 초반권에 다시 밀려 내려오면은 거기서 재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 전환이 빠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좀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해소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더 오른다는 거는 한참 더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늘려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00원권 정도까지 오면은 좀 비중을 줄여서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끌고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주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로 한참 주가를 올렸던 종목인데요. 중장기 투자로 참 가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5,000원에서 일부 물량 줄여주셔야 되고요. 22,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좀 보시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수익을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7477님께서 유로 FX 궁금증 있으십니다. 유로 1.17900달러에서 매수로 재계약 중인데요. 상승 추세로 봐도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강민호 스타님. 네. 네, 상승 추세 지금 괜찮은 거죠? 네, 유로는 현재 아까도 유로 똑같이 상담을 해드렸는데 유로는 아직 박스권 구간이라 보고 있고 현 추세는 큰 흐름에서는 현재 상승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급격하게 내려온 이평성들을 한 번에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일봉상 양봉, 음봉을 반복하며 횡보 구간, 힘을 수렴하는 구간을 가진 다음에 이번 주 말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 해가지고 상승으로의 강한 추세가 예상되고 있긴 한데 현재 아직은 상승으로 가기에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유로존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강한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로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유로는 박스권 구간으로 오늘 시가인 1.17790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계약 중에 두 계약 정도는 현재 큰 수익은 아니시겠지만 두 계약 정도는 리스크 관리에서 잘라주시고 한 계약을 추가적으로 매수 본다 하시더라도 1.18 부분 대략 한 1.18까지만 매수로 수익을 내시고 그때부터
다시금 시가 아래로 눌림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다시금 매수로 1.17650 라인에서 매수로 잡으시고 손절은 대략 1.17450으로 잡으시고 매수로 계속 짧게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FX 자세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7945님께서 LGU 플러스 들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14,700원, 비중 30% 싣고 계십니다. 골든루트 스타님. 예. 네, 이거 저도 요즘에 사실 관심이 좀 가는 종목인데요. 예. 매수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LGU 플러스 지금 현재 매수하신 14,700원은 손실이지만 현재는 1,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12,000원 정도 더 내려오면은 더 분할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전화 수익으로만 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서 TPS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해서 속도와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KT와 SK에 못지않게 LGU 플러스가 시대에 맞게끔 미래 산업에 굉장히 눈을 뜨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12만 원대를 지켜나간다면은 앞으로 상승세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차 목표는 16,000원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또 목표가를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각 수렴 후에 앞으로 LGU 플러스는 여러 가지 핫한 이슈가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계속 매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관들도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현재 조금씩 KT, SK에 못지않게 LGU 플러스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구간이지만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좋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6,000원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LGU 플러스를 끝으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온 종목들 보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경협주보다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저점 매수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스타분들의 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일 톡방 입장하신 후에 어떤 도움이든지 꼭 받아가시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나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이어지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